예.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에 나섰고 그 현장 지금 함께 보셨는데요. 자,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오늘 스튜디오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함께 계속 봤습니다. 예.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고 역시나 좀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어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서 느끼는 감상평, 총평 좀 먼저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더 심해졌다. 상황이 더 심해졌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지금 본인이 주장을 했던 게 관세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정책, 그다음에 이민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도 어포더빌리티라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견딜만 하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관세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부정적인 여론이 70%가 되거든요. 근데도 잘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민 단속은 지금 뭐 특정 사례까지 16세 여고생 피살 사건까지 끄집어내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 사실은 아이스 미네소타 사태로 지금 민심이 뒤집어질 정도로 상황이 나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가 잘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건 다 민주당 탓이다. 이전 정부 탓이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모든 책임을 뒤로 돌리고 또 하나는 음모론입니다. 또 부정선거론을 또 꺼냈거든요. 예. 저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본인도 선거했거든요. 그럼 본인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주요 정책, 그 핵심이 경제 이민, 그다음에 이제 이 부정선거, 그다음에 예. 민주당 탓, 이 내용이 기본 틀인데 이게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아마 본인은 상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노선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직진하는 의미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번 연설의 공식 주제가 건국 250주년의 미국 강하고 번영하며 존경받는 국가가 주제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좀 이 기조와 좀 맞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점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존경받기는 요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번영하냐? 번영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강하냐? 강하지 않거든요.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세계 GDP의 50%까지 육박했던 미국과 기타 등등의 세계, 이게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극화하면서 미국이 이제 GDP가 한 25%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강하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미국의 단극형 팍스 아메리카 체제는 이게 시적으로 변하는 건데, 근데 바이든 정부는 현실에 순응하는 동맹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국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위적으로 이걸 뒤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250년 만에 더 강해지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번영하는 그건 목표일 뿐이지 지금 1년 동안에 지금 본인이 말하거든요. 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기 혼자 이렇게 해낸 건 자기가 유일하다고.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보면 후유증, 지금 일파만파 후유증들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동맹도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관세 정책은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 예. 계속 불확실성이 더 커져요. 지금 이민 정책에 많은 시간 지금 뭐 이민자들은 뭐 쉽게 말하면은 문해력도 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영어도 했죠. 못하고 예. 뭐 운전도 금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사실은 미네소타 스테로 그 연도 나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인식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전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이 심해지는 더 강공 드라이브로 가는 그런 흐름을 느낄 수가 있죠. 자, 미국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온 건국 250주년의 미국을 강하고 번영하게 존경받는 국가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한 의견은 좀 들어봤습니다. 다만 그러면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그래도 인정할 만한 것들은 좀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말 중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강했던 건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신뢰요. 다양성, 그다음에 기회의 나라, 그다음에 형평성, 그다음에 이민자, 전 세계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민자로부터의 그 지식, 노하우, 전문성 이걸로 커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부정하는 정책, 그리고 미국이 커지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자유무역 체제거든요. WTO 체제를 만든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1년 동안 다 허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는 성과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안보 분야 쪽이다. 어쨌든 간에 러우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단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고 예. 예. 이스라엘 하마스 쪽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정식돼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보 분야 쪽에서의 성과는 찾을 수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장황하게 말했던 예. 그런 내용들에서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안보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는 게 사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번에 뭐 안보에 관한 뭐 연설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앞부분은 지금 관세 타격, 맞아요. 미국 경제적인 대법원에서 거. 이게 위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변호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의 궁지로 몰아넣은 미네소타 2명 총격 피격 사건, 미국 시민. 이때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을 지금 방어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 이전에는 입만 열면 자기가 세계 평화의 전도사다. 뭐 8개의 전쟁을 끝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올 거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매직,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그렇게 잡아갈 줄 몰랐죠. 예. 그다음에 지난해 6월에 이스라엘 이란 10일 전쟁, 미국 비트 스피릿 폭격기의 폭격 이것도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보면 매직이 2번은 안 통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전력을 지금 이란에 집중시키고 있지만 이란 한번 당했거든요. 마두로 상황도 봤거든요. 그럼 더 이상 서프라이즈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매직이 몇 번 통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세계는 여기 익숙해 있거든요. 그렇다고 베네수엘라, 미국의 앞마당인 베네수엘라와 그다음에 고립된 베네수엘라와 중동이라는 화약고에 베네수엘라 3배 인구를 가진 거대한 이란, 여긴 지금 지상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성과와 다르게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정책, 안보 성과도 사실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언급들은 좀 나오는 대로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관세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들은 부분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더 강한 대책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더 강한 대책은 없어요.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이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뭐냐면 원래 관세의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의회에 있어요. 근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 법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특정 대상국과 관계없고 품목과 관계없이 예.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상한선도 없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사용해서 전 세계에 관세를 때린 겁니다. 기본 10%를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 10%를 비껴가는 나라는 없죠. 사실상 러시아 같은 경우 이미 바꾼 경우 빼고는. 여기에다가 자기가 생각해서 가중치를 두는 거죠. 한국과 일본 25%. 투자했어? 15% 내려줄게. 뭐 영국 몇 프로, 뭐 캐나다 50%, 뭐 중국 130% 이런 식으로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줄이에요. 마음대로 때릴 수 있고 오늘 때렸는데 다음 달 또 때릴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15% 합의한 다음에 투자 안 하니까 25%야. 이게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가의 보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헌이 되니까 이제 다른 법을 찾거든요. 그럼 첫 번째 법이 지금 내린 법이 뭐냐, 활용한 법이 우리가 15%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10%를 때린 다음에 추가로 나라별로 했으니까 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 10% 때렸던 걸 10%로 올리자. 일단 이걸로 커버하자. 그다음에 나머지 301조나 이런 걸로 조사한 다음에 추가로 부과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10% 내리고 생각해 보니까 15%까지인데 그러니까 다음날 5% 올렸잖아요. 예, 바로 15%.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122조는 대통령이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한이 있어요. 그렇죠. 5개월이거든요.
5개월 끝나면 의회에서 연장을 안 해주면 끝이거든요. 예. 근데 의회에서 연장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15%를 때리고 지금 겁주는 거죠. 우리한테 대들면 301조라든지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많은 법이 있거든요. 그럼 불공정을 조사하면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건 위헌이지만 우리한테 많은 법이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법의 특징은 뭐냐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자기 마음대로지만 예. 지금 122조가 끝나면 301조나 15301조나 많은 무역 확장법은 조사를 해야 돼요. 아.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 품목별로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품목에서 불공정이 확인이 돼야 돼요. 이런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겨도 어쨌든 조사를 아무리 조작한다, 인위적으로 한다라도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제비상경제 2파처럼 자기 마음대로 오늘 기분 나쁘니까 10%, 내일 기분 좋으니까 5%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기분대로라고 말씀하신 그게 뭐 법에 따라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품목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 바이오 이런 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정말 어떤 수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라면 모든 게 가능한 인물이거든요. 나중에 위법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일단 저지르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되지 더 좋아지긴 힘들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그 약속을 지금 관세를 무기로 우리가 합의해 줬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무효화됐으니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조항을 가지고 더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만일에 본보기 대상이 되면은 최악의 경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기존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받은 게 있거든요. 핵심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트럼프 인근에. 트럼프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이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의 본보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안보 패키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기존의 합의를 충실히 지키는 수밖에 없다. 예.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건 우리 지금 정치권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자기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받는 것보다는 내가 한 거는 문제가 없다. 약속을 이행하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3,500억 달러 투자의 로드맵이 10년이니까 이 10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초기 부분에 보다 많은 걸 원할 거거든요. 여기에 전략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를 얻으면서 우리가 얻었던 안보 패키지를 포함한 우리 국익에 유익한 쪽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상황이 더 좋아지고 들려고 이게 아니고 이 상황을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연설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이민 정책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나라 지속을 위해서 합법 이민자는 항상 받아들이지만 또 불법 이민자들은 많은 살인과 인플레이션 초래했다 등등의 앞으로 좀 열려 있는 국가는 지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인 이민의 나라가 이민 정책을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특징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오바마 정권 때가 불법 이민자 추방수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조용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효율성을 중시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성전적인 방식으로 효과와 관계없이 불법 이민자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불법 이민자 이렇게 지금 척결하고 있다. 요 선정적인 과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은 오바마 때는 훨씬 더 냉혹했어요. 다만 눈에 안 보였죠. 예를 들면 범죄 경력자라든지 아니면은 재범자라든지
아니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퇴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성은 보이면서 효과는 있으면서 사회적 무리는 최소화시키는 방법인데 트럼프는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민 정책의 문제가 실제로 이민을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보다는 갈라치기 정책.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한테 돌리고 그 이민자를 보호하는 게 민주당이고 그 문제의 원인은 이민자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이런 과시성이 더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이번에 미네소타 아이스 사태와 관계없이 아마 이 문제는 더 미국 내의 어떤 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아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아이스 물러나 뭐 이런 배지를 단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저 현장에서 계속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반응 같은 것도 함께 짚으면서 가는데 지금 미국 내에 이 정치 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트럼프 지지 예, 지금 하원 의석이 435석인데 공화당이 218석이에요. 그러니까 과반 겨우 넘거든요. 11월 중간 선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공화당이 지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느냐, 대체로 지느냐, 근소하게 지느냐 이거지. 지는 건 지금 상황에서 거의 확실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그러면 정책을 사실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것도 아닌 게 지금 정책 수정한다고 상황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간다는 거고 그럼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할 때는 트럼프에 올라타는 게 좋거든요. 의원들도. 근데 지금 이제 이탈이 생기거든요. 당장 앱스타인 파일 공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기 레임덕으로 가게 되면 트럼프와 결별해서 나 혼자 살겠다는 쪽으로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 흐름이 나타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은 아무리 높아도 40%를 못 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하지 않았다가 6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 선거에서는 명확하거든요. 네. 이 차이가 조금만 나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박빙이거든요. 전통적인 지역은 그대로라고 보면은. 예, 그럼 지금 흐름은 민주당은 상승세고, 네. 그다음에 공화당은 하향세다. 뭐 압도적으로 뭐 뒤집어지진 않겠지만, 예, 그러나 판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면 11월을 기점으로 이제 이미 저는 조기 레임덕으로 가고 있다. 공화당 이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점에서 내려가는 상황, 공화당도 정점에서 내려가는 상황.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생기면 모를까 치명적인. 그러면 앱스타인 파일부터 나올 것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실패한 정책을 더 지금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토끼는 모이겠지만 그러나 산토끼들 혹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쪽으로 가기 어렵죠. 공화당 쪽으로 가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오는 것이 부정선거 이야기 역시나 나왔는데요. 미국 내 부정선거가 만연하다. 그래서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야 막론하고 유권자 신원 강화하는 정책부터 빠르게 좀 승인해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불법 투표자들이 선거를 해서 지금 자기 이 선거를 조작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없죠. 당선되고 나서 지금 뭐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당선되고 나서 뭐 강화한다?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또 분열의 정치죠. 예,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거죠. 민주당 책임이고 부정선거의 핵심이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활용해서 불법 투표를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것 역시 사실은 시정연설에서 나올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우. 지금 트럼프가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국정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럼 저 얘기도 사실은 아주 위험하고 저게 저기서 안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그 신드롬, 이 팬덤층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죠. 예, 여기도 지금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열의 정치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예.
자,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부분을 좀 듣고 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봤었는데 이 뒤에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고 나와야 한다고 보시고 우리 입장에서 다 듣고 나서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앞부분 들은 바로는 자기 최대의 치적으로 생각했던 관세, 그다음에 그 가장 그 마가 진영을 결집시켰던 이민 문제, 이런 문제, 이제 마약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이 마약도 미국은 아주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보, 자기가 했던 그 세계 분쟁 종식 사례, 예. 이런 것들. 지금 안보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하면 평화를 추구한다, 위험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네, 내용을 이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아마 그런 큰 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트럼프의 기본 정책은 안 변하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 예. 오히려 이번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종합해 보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지난번 상호관세 합의했던 건 기분 나빠도 어쨌든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허물어지니까 맞아요. 더 많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변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정책을 가야 되고 좋든 싫든 앞으로 3년은 트럼프와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 것도 있지만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뭐 쓰건 달건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 예. 그리고 신속하게 이 패키지들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로드맵으로 전략적으로 위험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런 예. 노력도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첫 국정 연설이 진행되고 있었고 관련된 내용은 함께 지금 스튜디오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